안녕하세요. 통계닥터 초이입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여러분을 뵈니까 너무 좋네요. 제가 이 통닥초이가 되어 여러분을 만난 지도 벌써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요. 시간 정말 빠르죠? 오늘은요, 제가 특별히 우리 통계청 직원분을 직접 모시고 또 이 전문적인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이렇게 스튜디오에 또 자리를 했는데요. 오늘 어떤 이야기 해보냐? 바로 인구 추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인구 구조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또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다양한 이야기들을 쏙쏙 파헤쳐 볼게요. 네, 오늘의 게스트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를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 통계청 인구동향과에서 근무하는 안은진입니다. 그러면 제가 안사무관님 이렇게 부르면 되는 건가요? 네. 그러면 안사무관님은 혹시 네. 저 아시죠? 네. 저 아세요? 네. 거짓말하지 마세요. 아까 스튜디오에 들어와서 저인 줄 모르고 다른 우리 스태프분한테 초이님 이러셨다고 제가 다 들었어요. 정말 제가 더 열심히 발로 뛰었어야 되는데 하는 약간 아쉬움과 함께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 만나볼 이야기. 자, 인구 추계인데요. 우리가 이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제가 생각해보면 제가 최 씨잖아요. 번호가 한 38번, 37번 항상 뒷번호를 차지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40명 정도의 인원이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요즘은 초등학교가 20몇 명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지금 인구 구조가 급격하게 변화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인가요? 네, 맞아요. 통계청에서 올해 3월 발표한 장래 인구 투표 추이에 따르면 2017년 우리나라 인구는 5,136만 명입니다. 2028년까지는 5,194만 명까지 쭉 증가한 후에 이후 감소하여 2067년 1982년 수준인 3,929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저는 인구가 줄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서 지금도 인구가 줄고 있는 줄 알았는데 저출산 문제가 있긴 하지만 고령층이 증가하는 속도가 더 빨라서 아직은 인구 증가다. 근데 2028년부터 이렇게 역전된다는 거죠? 네, 인구 규모가 줄어드는 것뿐만 아니라 연령 구조도 지금이랑 급격하게 변한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1960년에는 유소년 인구와 생존 연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42%, 55%를 차지하고 고령 인구는 약 3%로 비중이 미미하였습니다. 하지만 50년이 지난 2017년 유소년 인구는 전체 인구의 약 13%로 크게 줄어든 반면 생산 연령 인구와 고령 인구는 73%와 14%로 증가했습니다. 앞으로 유소년 인구는 더욱 감소하고 고령 인구는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게 앞으로 지금 변화가 점점 더 급변해질 것 같은데 제가 옛날 학교에서 배웠던 걸 딱 떠올려 보면요. 이 인구 구조에 대해서 배울 때 삼각형 구조, 항아리 구조, 역삼각형 이런 걸 막 배웠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역삼각형 구조인 거죠? 네, 초이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인구 피라미드라고 성별, 연령별 분포를 나타낸 도표인데요. 60년대의 경우에는 출생률과 사망률이 모두 높아서 피라미드형으로 나타났다면 현재는 출생률과 사망률이 모두 낮고 30대와 50대가 두꺼운 항아리형이고 앞으로는 고령 인구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역삼각형으로 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이번엔 제가 초이님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렇게 우리나라 인구 구조가 급격히 변하는 원인을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나라 이렇게 인구 구조가 변하는 이유 제가 딱 보면 알죠. 이게 첫 번째로는 저출산 문제.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하잖아요. 제 주변에만 봐도 이제 낳더라도 1명, 2명 정도고 아이를 안 낳겠다는 친구들도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하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의료기술이 발달하면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게 이유가 아닐까 싶은데 정답인가요? 네, 정답은 저출산 고령화 현상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저출산과 고령화가 심각한 상황인데요. 2018년 기준 학교 출산율은 0.98명으로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1명 미만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0.98명이면 1명도 채 안 되는 거잖아요. 출생아 수 자체도 굉장히 많이 줄었겠는데요? 네, 출생아 수 같은 경우에는 1970년에는 101만 명으로 정점을 찍고 그 이후 감소하여 2018년의 경우에는 32만 명으로 약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 저출산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은데 왜 우리가 이렇게 저출산이 되는가 좀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보면 이제 결혼 연령 자체가 늦어지기 때문 아닐까요? 혹시 결혼하셨나요?
그쵸. 저도 아직 미혼 싱글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게 아무래도 결혼을 늦게 하니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몸 상태가 나이가 좀 들어서 안 하는 것도 있고 또 그리고 아이를 많이 낳으면 그만큼 돈이 진짜 많이 든대요. 거기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도 아이를 많이 못 낳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여성의 평균 초임 연령을 살펴보면 1990년에는 24.8세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해서 2018년의 경우에는 30.4세로 올라갔습니다. 이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소산 연령도 31.9세로 올라간 상황입니다. 이게 확실히 수치적으로도 결혼 연령이 올라갔네요. 생각해보니까 저희 엄마도 저를 20대에 낳으셨는데 요즘 주변의 친구들은 30대 전에 결혼하면 와, 너 결혼 진짜 일찍 한다 이런 얘기가 저절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를 좀 해봤는데 이번에는 고령화 사회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요즘 고령화 쪽으로는 통계가 어떤 수치로 좀 나타나고 있나요? 네,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 중인데요. 2018년의 경우 한국의 고령 인구 비중은 14%로 고령 사회로 진입을 하였고요. 이 전체 인구 중에 고령 인구의 비중이 20%가 넘어가는 초고령 사회로 분류를 하는데 한국은 2025년에 진입할 전망입니다. 진짜 얼마 안 남았네요. 5년 정도 남은 거죠. 요즘 뉴스에서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고령 인구는 많은데 그 밑에 부양해야 할 또 그 인구는 점점 줄고 있다. 그래서 이게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던데 사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초이님께서 말씀해 주신 생산 연령 인구 100명당 부양해야 할 유소년 인구와 고령 인구의 비를 총 부양비라고 하는데 2017년의 경우 총 부양비는 37명에서 2067년에는 120명까지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니까 이 총 부양비가 뭔가 비용이 아니라 인구 수로 표현되는 수치였네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뭔가 유소년 부양비, 또 뭐 노년 부양비 이런 식으로도 나뉜다고 들었어요. 이게 뭔가요? 노년 부양비는 생산 연령 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하는 65세 이상 인구수를, 유소년 부양비는 100명이 부양해야 하는 14세 이하 인구수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 수는 생산 연령 인구의 경제적 부담을 의미하는데 한국의 노년 부양비는 선진국보다 아직은 낮은 수준이지만 향후 급격하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 출생아 수는 줄어들고 또 고령 인구는 늘어나고 이게 워낙 안 좋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왔는데 정확하게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좀 끼치나요? 출생아 수 감소는 학령 인구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학령 인구가 감소할 경우에는 교원 수급 계획이나 학교 통폐합, 대학 정원 조정과 같이 교육 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맞아요. 요즘 이 대학교도 이대로 유지 안 될 거다라는 예측도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초등학교,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 지역 좀 시골로 나가면 진짜 학생을 모으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렇다고 없애면 이 친구들이 막상 가는 학교도 없고 근데 또 이렇게 학생들이 없어지고 학교가 없어지면 교사도 사라지고 그럼 또 일자리가 사라지는 거니까 너무나 연쇄적인 효과, 파급력이 너무 큰데요? 네, 생산 연령 인구가 줄고 고령 인구가 늘어나면서 노동 시장에서는 노동 공급이 줄고 노동 생산성이 떨어지면서 향후에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이 떨어질 거라는 우려가 있고요. 또 고령 인구가 늘어나면서 뭐 건강 관리나 돌봄 서비스, 여가 등과 같은 고령자 친화 산업이 앞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오늘 이렇게 통계 전문가를 모시고 인구 추계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 저 통계 닥터 초이와 함께 하신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초이님 너무 잘하시는 것 같고요. 저는 좀 어색하고 떨렸는데 네, 재밌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좀 몸이 풀리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끝나서 좀 아쉽기도 하고 네.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하셨더라고요. 준비하면서도 이 숫자 하나하나까지 막 다 외워오셨던데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촬영이 더 힘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인구 추계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대한민국의 인구 구조 변화라든지 또 이 변화가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저도 좀 새삼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었거든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 한번 꾹꾹 눌러주시기 바랄게요. 사무관님 같이 한번 하실까요? 자,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네, 여러분에게 알기 쉽게 통계에 대해 설명해드리는 통계닥터. 사실은 오늘이 그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이렇게 통계청 직원분과 함께 마무리 인사를 드리게 돼서 저도 좀 덜 외로운 느낌인데요. 지금까지 6개월 동안 이 통계닥터를 함께 하면서 저도 너무너무 여러분에게 많은 사랑도 받았고 또 통계에 대한 애정도 듬뿍듬뿍 생기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다음 시즌2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에게 달렸어요. 네, 시즌2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저는 여러분만 생각만 하면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안녕!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